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을 다시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조금 낯선 장면입니다. 대중 인식 속에서 이재명은 신규 원전에 반대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결정은 입장을 바꿨다는 말과 함께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정치가 아니라 구조부터 봐야 됩니다. 먼저 그동안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탈원전 기조가 명확했고 신규 원전은 사실상 중단됐죠. 이후에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탈원전을 공식 폐기하고 신규 원전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이재명 쪽은 이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표현은 조심스러웠지만 정치적 위치는 신규 원전 반대 진영에 가까웠죠. 이 인식은 대중에게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규 원전은 재검토 대상이 되고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라는 절차를 앞세웠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방향은 다시 원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태양광, 윤석열 신규 원전 확대, 야당 시절 이재명 신규 원전 반대, 집권 후 이재명 신규 원전 추진. 여기까지는 정치 프레임입니다. 이제 정치를 빼고 볼게요. 국가를 하나의 사업체로 보면 전기는 이념이 아니라 원가 구조입니다. 제조업,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국방, 금융인프라. 이 모든 산업은 하나의 전제를 공유합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끊기지 않는 전력입니다. 전력이 흔들리면 기업은 떠나고 투자는 멈추고 또 산업은 무너집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태양광은 한국에서 국가 산업의 메인 전원이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지형과 구조의 문제죠. 한국은 국토 대비 인구와 산업 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대규모 태양광은 산지 훼손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죠. 같은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원전 대비 수십 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송전 비용까지 추가돼요. 또 하나의 문제는 간헐성입니다. 밤, 장마, 겨울, 발전량은 급격히 떨어지죠. 산업용으로 쓰려면 ESS가 필요하고 ESS까지 포함하면 단가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보조전원에 가깝죠. 기저전력은 아닙니다. 반면 원전은 구조가 다릅니다.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장기적으로 낮은 발전 단가, 탄소 규제 대응 가능, 반도체와 AI에 적합한 전력 품질. 이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이유와 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선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급증, 반도체 공장 증설,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확대, 탄소 규제 강화, 산업용 전력 부족 경우. 이 상황에서 신규 원전 결정을 미루면 5년에서 10년 뒤 전력 쇼크가 발생합니다. 원전은 결정하고 나서도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는 손해입니다. 기존 지지층의 반발이 있고 입장을 바꿨다는 공격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권 5년의 부담보다 국가 산업 20년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이건 정치인의 판단이 아니라 CEO의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실제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여론 수렴과 신중한 검토. 하지만 속내는 단순합니다. 원전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정은 필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태양광은 한국에서 국가 산업의 메인 전원이 되기 어렵고 원전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인 필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신규 원전은 정치적 후퇴가 아니라 국가를 하나의 사업체로 봤을 때 불가피한 원가 구조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